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현재 시각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아침 6시 32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왼손으로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우산과 셀카봉을 동시에 한꺼번에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젯밤에 감상했었던 영화 라이징 호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더 라이징 호크입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면 도약하는 매, 비상하는 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호크, 제가 한 30년쯤 전에 공군 학사장교로 근무할 때 공군의 방공포 부대가 있었는데요. 나이키 미사일, 호크 미사일을 관리하고 그랬던 방공포 부대도 있었습니다. 원래 방공포 부대는 육군 소속이었는데 제가 공군 학사장교로 입대하기 전에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이 된 부대입니다. 방공포 부대, 호크 미사일, 나이키 미사일. 그 호크라는 게 매, 독수리의 일종입니다. 공군의 상징 독수리, 보라매가 공군의 상징인데요. 그 매, 그래서 제목이 더 라이징 호크, 떠오르는 매, 비상하는 매, 도약하는 매, 그런 의미인데요. 그 영화는 아주 액션 영화입니다. 재밌었습니다. 116분짜리 영화인데요. 2019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제작이 됐고 한국에는 작년 2021년 3월에 개봉됐던 영화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6개월 정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를 상대로 정말 열심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를 상대로 잘 싸워주고 있어서 정말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 영화가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시대적 상황은 13세기입니다. 1200년대니까 지금부터 800년쯤 전이죠. 13세기 1200년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폴란드 이쪽 지역에 걸쳐 있는 동유럽에 있는 카르파티아 산맥이 있습니다. 카르파티아 산맥은 알프스 산맥의 동쪽 연장부라고 하는데요. 카르파티아 산맥 최고봉은 슬로바키아에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그 카르파티아 산맥의 최고봉 2655m 고지가 있는데요. 그 카르파티아 산맥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과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는 카르파티아 국립공원도 있습니다. 그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지금부터 800년쯤 전인 13세기 1200년대 그 당시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영토를 확장했던 몽골 제국, 칭기스칸이죠.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영토를 확장을 했었던 몽골 대제국인데요. 그 몽골 제국이 카르파티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작은 마을이 몽골의 대제국에 맞서서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거리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주인공 막심이 있습니다. 막심은 카르파티아 산맥의 작은 마을의 족장의 둘째 아들입니다. 막심의 형, 즉 족장의 장남은 이름이 아이반이고, 족장의 두 번째 아들이 막심인데요. 그 두 형제는 정말 우애가 깊고 서로 정말 피를 나눈 형제답게 사이좋게 사냥을 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냥을 나갔는데 이웃 마을에 그 족장의 딸이 곰의 습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곰이 습격을 해가지고 그 이웃 마을의 족장의 딸을 죽이려는 순간에 그 주인공 막심이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눈이 맞습니다. 첫눈에 서로 반해가지고 서로 이제 눈이 맞게 되는데요. 그 막심의 아버지인 족장과 그 딸의 아버지인 족장은 굉장히 견원지간처럼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막심의 아버지는 평민 출신이고 그 딸의 아버지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 당시 중세 봉건 시대에 귀족은 혈통을 타고나기 때문에 아무리 평민은 노력을 하더라도 귀족이 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면서 일어났던 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민에 의해서 성공한 시민혁명이 바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딸의 아버지인 귀족과 그 막심의 아버지인 평민은 도저히 그 신분 차이 때문에 서로 간극이 굉장히 컸었던 거죠. 여하튼 그 막심이 그 귀족 출신 딸을 이제 생명의 위기에서 구해줘 가지고 서로 이제 눈이 맞게 되는데요. 어느 날 그 막심의 어머니와 형수가 외삼촌과 함께 그 외삼촌의 마을로 교역을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거의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 몽골 제국이 침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몰살이 되고 막심의 어머니와 형수 그리고 주로 여성들, 남성도 일부 있긴 한데 주로 여성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그 몽골 제국의 그 진영으로 군대 막사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막심과 그의 형 아이반은 그 두 사람 막심하고 아이반 형제와 또 한 명의 이제 용맹한 그 벙어리 그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 그 포로로 잡혀 있는 몽골의 막사에 침입을 해서 육박전, 백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그 몽골의 칸이라고 표현하죠. 몽골의 황제를 칸이라 하고 몽골어로 칸이라 하고 러시아어로는 차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칸의 아들이 그것도 외동아들입니다. 외동아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막심의 어머니와 또 어떤 남성 이런 사람들을 차례로 세워놓고 재미 삼아서 화살로 관역 삼아서 타깃 삼아 가지고 계속 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막심과 아이반 형제가 거기를 습격해 가지고 구출을 해냅니다. 그 과정에서 장남삼아 활을 쏘고 있었던 그 칸 몽골 황제의 외아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죽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몸싸움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몽골의 칸의 외아들이 죽기 직전에 막심의 목걸이를 딱 이렇게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움켜진 상태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다른데 전투에 참여하다가 다시 돌아온 그 몽골의 칸이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애통해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하기 직전에 죽은 그 아들의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 목걸이를 발견을 하고, 이 목걸이의 주인을 찾으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찾아서 복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마을들을 샅샅이 이제 수색을 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막심의 아버지, 막심이 속해 있는 그 마을과 그 이웃 마을 귀족 출신의 그 족장이 연합해 가지고 몽골군을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귀족 출신 그 족장 마을에서는 그걸 배반을 해버리고 몽골군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막심의 마을은 몽골 대제국의 군대와 그 이웃 마을인 귀족 출신 족장의 그 마을의 연합부대를 상대로 힘겹게 싸움을 해가는 과정인데요. 그 귀족 출신의 그 족장의 딸을 막심이 구해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족 출신의 그 족장 딸은 막심 마을로 와가지고 막심 마을과 같은 편이 돼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 세계 최강 국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규모,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영토를 가졌던 몽골 제국의 군사들답게 굉장히 용맹스럽고 잔혹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몽골 군 부대와 이웃마을 귀족 출신 족장의 마을의 연합부대를 상대로 그 막심의 마을은 힘겹게 싸워 나가는데, 마지막에는 그 과정에서 막심의 형 아이반도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몽골군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구출된 어머니도 사망하게 되고, 그러한 이제 슬픔이, 고통의 그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고구려 시대의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은 청천강에서 청천강의 강물을 뚝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의 수나라 대군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게 살수대첩이지 않습니까? 그 살수대첩이 연상되는 그 전술을 쓰게 됩니다. 그 마을에 큰 댐이 있었는데, 그 댐을 터뜨려 가지고 몽골군을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물에 그 몰살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때 댐을 터뜨릴 때 그 마을의 수호신인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촛대바위 같은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높이가 대략 한 100m 정도는 돼 보이고, 바위의 폭은 대략 한 지름이 한 10m 정도 돼 보이는 촛대바위 같은 엄청난 거대한 크기의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그 바위를 엄청난 큰 밧줄로 끌어내려 가지고 무너뜨려서 그 바위가 댐의 뚝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이, 댐에 가두어져 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몽골군을 몰살을 시키는데, 그 마지막 전투 씬이 그 막심과 몽골의 황제 칸이 서로 격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격돌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횡단보도를 좀 건너겠습니다. 몽골의 칸과 그 막심이 격돌을 하게 됩니다. 그 댐에 물이 터지다 보니까 뭐 수심이 한 7, 8m 정도, 그리고 엄청난 긴 물살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살의 한 중심에 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위에 그 주변은 다 이제 물길이죠. 물 수심한 7, 8m 정도 되는 거대한 물길 한 가운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위에서 몽골의 칸과 주인공 막심이 혈투를 마지막으로 벌이는데 결국은 주인공 막심이 몽골의 칸의 심장을 칼로 찔러 가지고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결론인데요. 결국은 핵심 줄거리는 지금부터 800년 전인 13세기 1200년대에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제국이 그 카르파티아 알프스 산맥의 동부 연장부에 해당되는 카르파티아 최고봉은 슬로바키아에 있는 해발 2655m인데요. 그 카르파티아 산맥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주변의 동유럽 국가를 통과하는 그러한 산맥인데 그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인 거죠. 우크라이나 지역을 통과하는 카르파티아 산맥의 작은 마을에서 평화롭게 사냥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막심 형제가 몽골의 대제국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 영화인데 지금부터 3년 전인 2019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제작이 됐고 우리 한국에는 2021년 3월에 개봉됐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게 오버랩 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맞서서 정말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서방 세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고군분투 막상막하의 전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군사 비용을 200조 정도씩 비슷한 규모로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6개월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비용을 한 200조 내외의 규모로 각각 200조 정도 됩니다. 그 큰 비용을 치르고 있고 우크라이나 군인 사망자는 한 9천여 명 된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망자는 그보다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피난민들이 우크라이나의 주변 국가로 피난한 인구가 1200만인가 그 정도로 될 정도로 6개월째 우크라이나는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에 맞서서 정말 잘 싸워주고 있어서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그 영화도 지금부터 800년 전인데 그 영화는 그 주인공 마을 막심의 마을이 유럽의 평화로운 마을인 거죠. 우크라이나의 평화로운 마을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영토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점령했던 몽골 대제국의 기마부대에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 결론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과 오버랩이 돼서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에서 승리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자, 지금 천호역을 향해서 계속 자전거를 타고 우산을 쓰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자전거 핸들, 오른손에는 우산과 셀카봉을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다가 주변 사람들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스마트폰 카메라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출근길 8월 29일인데요. 지금 오늘은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아침 한 6시 55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는 출근길입니다.
보통 이제 영화 하면 할리우드, 미드 뭐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대세인데요. 어제 영화를 봤는데 그게 라이징 호크, 재밌는 영화에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영화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참 멋진 액션 영화를 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신호 대기를 하고 있고요.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전방 현재 제가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동쪽 방향 한 150m 지점에 천호역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